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나라의 빚은 가계가 지는 가계부채, 정부의 정부부채, 그리고 기업이 지고 있는 기업부채로 나뉩니다. 현재 이 합이 약 5,4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도가 나면 누가 빚을 갚죠? 기업이 파산되면 누가 또 빚을 갚던가요? 가계빚은 또 누가 갚죠? 그렇습니다. 다 가계빚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1,360조가 아니고 5,400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1%만 올려도 우리는 54조 원의 추가 금리 부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문제 말입니다. 불법 편법 분식회계로 만들어낸 총 부채가 약 2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마 성과급도 챙겼겠죠. 이러이러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낼 테니 국민연금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였죠. 근데 국민연금은 어떤 돈입니까?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들이 노후에 보장받기 위해 내는 돈이죠. 물론 수주량이 급증하면 대우조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해양의 대부분 건조 선박은 해양 플랜트입니다.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별로 수익 구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 얽히고 설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대선 공약다운 공약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공자님보다 현장 중심의 리더가 더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추추 그죠? 네, 그 별명이 추추 트레이닝 그 텍사스의 초진수 선수가 또 오늘 미국 프로야구에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네. 오늘 시애틀과 원정 경기에서 7번 지명타자로 출전했는데 또 홈런 1개를 포함해서 3타수 2안타 5타점을 몰아쳤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2회 초 1사 1, 2루에서는 일본인 투수 이와쿠마를 상대로 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3전 홈런을 터뜨렸고요. 또 3회 초에는 이와쿠마로부터 그 2타점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예, 이와쿠마로부터 그 정도 때려냈으면은 추신수 선수가 미국 안에서는 그래도 레인저스에서 7번 타자면 하위 타선 아닙니까? 네, 사실 추신수 선수가 그 텍사스에 2013년에 그 입단을 했고요. 타격도 타격이지만 발이 빨라서 1번 타자로도 주로 나섰고 또 외야 수비를 보기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타격에 집중하면서 또 7번 지명타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그 기아가 선두를 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11승 3패로 그 단독 선두입니다. 사실 기아가 전신인 해태 시절에는 또 9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또 기아로 간판을 바꿔단 뒤에는 또 2009년이 마지막 우승인데 또 올해는 정상 등극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봉현 선수, 김인곤 선수 이분들이 뛸 때가 해태 타이거즈의 최전성기 아니었나요? 네, 그 해태 시절에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종범 선수도 그렇고, 조범영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굉장히 또 많은 선수, 조기현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전설적인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박민 기자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약간 한 10년 차이는 나는군요. 네. 기아의 상승세 원동력은 뭡니까 지금? 네, 우선 그 선발 투수 헥터와 양현종 선수가 3승씩 챙겼고요. 또 4년간 100억 원에 영입한 최영호 선수도 또 타율 3할 4푼 8리로 그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 1, 2점 차 접전을 펼친 8경기 중에 그 7승을 챙기면서 요즘 그 김기태 감독의 친화력 덕분에 그 벤치 분위기도 워낙 좋아서요. 또 올해가 그 태권도전의 적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역시 감독은 이 친화력을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감독이 그 카리스마형도 있고 예. 이렇게 또 친형 리더십으로 접근하는 감독도 있는데요. 네. 김기태 감독은 또 선수들과 그 뭐 친형제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또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자 쪽인데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쪽인데. 네. 뭐 포거슨 감독도 그렇고 예. 그렇게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예. 또 성적을 이끄는 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탁구계에 정상은 선수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 27살 정상은 선수가 그 지난 14일에 중국 장수에서 열린 또 아시아 탁구 선수권 32강에서 네. 세계 1위죠. 그 중국의 마롱을 꺾고 그 전 세계 탁구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예. 또 정상훈 선수가 중국 동포 출신이라서 더 예. 주목을 받고 있고 예. 또 결승에서 아쉽게 졌지만 그 탁구계에서는 오랜만에 또 스타가 탄생하면서 바뀌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엠벤 조선족이라 그랬죠? 네, 그 정상훈 선수는 중국 엠벤 그 자치주에서 태어났고요. 예. 또 탁구 선수 아버지를 따라서 탁구 라켓을 잡았습니다. 네. 또 2005년에는 한국 여행사를 다녔던 어머니가 한국 예. 국적을 얻으면서 예. 그 한국인이 됐고요. 예. 또 2006년에 동인천고에 입단해서 그 주니어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네. 또 성인 무대에서 그 잠시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이번에 세계 1위를 잡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예. 또 탁구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민 기자가 보시기에 우리 중국 이 엠벤도 그렇고 흑룡강도 그렇고 길림도 그렇고 이 조선족 자치주에서 열심히 우리 능력 있는 이 고려인들 조선족들에게 정부 차원의 교민 정책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정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끼었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는 또 중국 그렇죠. 나름대로, 한국에서 한국 나름대로 또 차별 아닌 차별을 받기도 했었는데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 예.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UFC에 아끼아라도 있지 않습니까? 추성훈 선수도 그죠? 하여튼 경북 선수들은 잘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예, 김종대 의원께서는 안 믿으실 줄 모르겠는데 사실은 청취자분들이 엄청나게 심상정 의원 빨리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고민 끝에 빨리 모신다고 모셨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드디어 정명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 대선 후보 검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편입니다.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해 주실 고재열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분들이 이제 많이 또 질문도 주실 건데 먼저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심상정 후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검증에 들어가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시고 많은 질문 있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보 이용료 있는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 키워드입니다. 저는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인천 거주맘입니다. 개인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좋아하는데요. 친근한 이미지도 좋고 구루공단 노동운동 이력이나 정치 신념이 확실한 부분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이 약간 비호감이에요. 타협 없이 강경하기만 한 것 같고 집권당으로서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요. 주변에도 심상정 후보님 지지자가 많은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더구나 지지율이 낮아서 표가 사표가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선거 때 제가 막상 심상정 후보님께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첫 번째 검 키워드 완주.
연대도 단일화도 사퇴도 없다. 대선 완주 지켜질 수 있을까? 네, 고재열 기자 질문 주시죠. 네, 일단 청취자 질문도 있고 했으니 왜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는지,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부터 먼저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잘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만들어주신 정말 그 촛불혁명의 하나의 결과로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가 되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아닙니다. 예. 일단은 누가 돼도 지금 유력 주자들은 다 정권 교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미 구분능선을 넘은 정권 교체에서 과거에 한 표라도 더 유력 후보한테 보태주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 이런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야말로 가치를 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가 열렸다. 네. 심상정 후보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후보죠. 예. 심상정 후보가 퇴장하고 어쩌면 단일화한다 그러면 촛불 시민의 퇴장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은 곧 아시겠지만은 여러 어떤 그 정당들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후보들이 빠르게 보수화될 겁니다. 굉장히 우클릭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시민의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또 노동이 비용이 아니라 존중받는 대한민국, 같이 좀 사는 대한민국 이런 어떤 요구를 누가 담아 안을 것이냐. 네. 심상정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네. 선전을 해야 끝까지 선전을 해야 차기 정부의 개혁성이 강화된다. 이런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반드시 심상정 후보를 자세히 봐주시고 예전의 심상정 후보 정의당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의미가 다르다. 이걸 반드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이 코너 준비하면서 우리 작가님도 약간 좀 편파적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이 신상 검증을 다 거쳤는데 예.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신상 검증은 할 게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일관되고 부분을 예.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학 때 제가 알기로는 7cm 이하의 구분 씻지 않는 하이힐만 신는 꿈 많은 이 여대생이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철의 여인이 되신 건가요? 그 점을 보면 우리 심 후보가 이제 멋있는 남자친구들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운동권 남자들이 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보다 더 센 운동권이 됐죠. 그래서 1980년에 이제 구로공단에 미싱사로 취업해서 네. 아마 한국 최초였을 겁니다. 연대 파업 해가지고 예. 구로공단 파업을 주모한 전력으로 해서 9년간 수배 생활을 했고 만삭의 몸으로 건거가 됐습니다. 예. 그때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하다 말지. 예.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그 미싱사 또 어린아이들 돌보면서 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네. 거기서 희망의 두레박을 가장 높은 곳으로 퍼올리는 구로공단 미싱사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입지전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심 후보는 광야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감동을 만들었다. 네. 이게 과시적 행태에 안주하는 기득권 정당의 정치인들하고 다른 모습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을 텐데 아까 이 이제 전략적 투표로 누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이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강 구도다 보니까 어떤 정권 교체를 이렇게 할 것인가에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심각한 또 선택의 기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나는 이렇게 정책으로 보니까 그리고 살아온 길을 보니까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낫겠다라고 마음 편하게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보니까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언론에서 워낙 양강구도를 하도 많이 강조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프레임이 된다면 당연히 심상정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주어진 프레임이지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 정신은 아니에요. 네. 문재인 후보 이번 주에 엄청 보수화될 겁니다. 보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정당들 1월 국회 놀았죠. 네. 2월 국회 놀았죠. 3월 국회 확실히 놀았죠. 지금 외교안보가 이렇게 엄중하다 그랬는데 4월 국회 대선 때문에 바빠서 안 연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했고 또 내 삶을 바꾸자고 얘기했으면 제도를 바꾸고 무언가 그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일 안 하고 전부 대선판으로 달려갔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각 당에다가도 이 어떤 무언가 재벌 적폐 또 정경유착 검찰개혁 이런 거 하나라도 하자. 이렇게 정말 힘있게 외치고 했습니다만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양강구도 좋습니다. 스릴 있죠. 재밌죠. 그런 게 선거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선거의 본질일까요? 네. 무언가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쪽에 투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심 후보가 선전을 하게 되면 그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개혁의 압력이 된다. 예. 이런 점에서 양강구도나 이런 프레임은 곧 사라질 프레임입니다. 그것보다는 내 삶을 바꾸는데 더 깊이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힘내시라고 8486번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이재명 심상정 후보 응원합니다. 이기는 투표보다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재열 기자 해주시죠. 예. 어쨌든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로 지지율 2자릿수와 그리고 대선 이제 완주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셨는데 지난주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뼈아픈 이 펀치를 하나 날렸습니다. 어차피 당선 안 될 거니까. 꿈도 꾸지 마라.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홍준표 후보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니 그분은 네. 아주 혐오스러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실까 저는 항상 의문인데 말하는 내용은 전부 사실은 굉장히 도를 넘는 정말 어떤 그 혐오의 감정이 묻어나 있는데 그걸 예. 가지고 또 점잖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저로서는 말이 안 나오는 건데 네. 아니 그래 대통령 안 될 거니까 그런 개혁하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데 자, 정작 대통령이 안 되실 분은 저기 어디 낯술 드셨는지 횡설수설 하시는 분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노신이란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은 욕할 수 없다. 누구든. 그랬을 때 예, 희망과 꿈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그럴 자격이 안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분도 이제 세탁도 하시고 세탁기로 한 방 받아쳤는데 삼성 세탁기라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장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 후보도 본인의 과격성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경도될까봐 상당히 자제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에 많이 쏟아지는 부정적 이미지 중에 하나가 과격성인데. 앞에서 청취자분이 말씀하셨던. 예. 그런데 사실 그 심 대표는 심 후보는 예. 과격성이나 급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보는 책임성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분노 또 뭔가 어떤 급진성 이런 어떤 운동권 80년대 운동권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만큼 그것은 차라리 대답을 안 한 건 잘하신 일이다. 예. 아니 그렇게 이제 조심조심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짧은 대선 와중에 많은 후보들이 바람을 탔습니다. 가장 최근에 안철수 후보, 그 전에 안희정 후보, 또 한교안 후보, 반기문 후보 아주 절묘하게들 바람을 탔는데 아직 우리 심상정 후보님은 어제 그 좀 이 바람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실수였어요. 그 예. 광장의 촛불 시위가 100만 명이 넘어갔을 때 네. 저희는 한겨울 내내 노숙자 국회의원이다 싶을 정도로 예. 동고동락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예. 프로그램이 좀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 결과
광장 따로 대선 따로 네. 이렇게 된 결과로 된 거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이제 원조 사이다인데 저쪽에서 성남에서 오신 사이다가 다 쓸어갔죠. 받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경선 끝났으니까 그 표 다시 달라고 우리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 좀 필살기, 기술이 하나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심상정 후보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제를 또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후보 디스를 하시니까 제가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시민들 옆에서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다. 바람이란 건 김진표식으로 표현하면 바람은 간다. 언젠가는 지나갈 바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남아서 꿋꿋하게 광장의 한 구석에서 아직도 촛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씩 내몰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돋보일 것이다. 그 바람이 5월 9일 전에 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진정성을 아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돌직구적인 질문이면서 아마 좀 답은 좀 모범 답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집권이 유력한 당이 두 당이 있는데 이 두 당 중에 어느 정당의 집권을 진정한 정권 교체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참 고통스러운 질문이네요. 남해당을. 원래 저런 분입니다. 언뜻 보면 사실은 정권 교체 의미에는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한 것 같지만 우클릭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누가 더 진정한 교체냐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오늘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외교 안보 분야만 해도 두 가지를 또 수정했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 동의 받겠다. 이거 그냥 미국하고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 말로 바꿨어요. 그럼 국민의당이라는 말이십니까? 그리고 저 한일 정보보호 협정 이것도 재검토하겠다는 거 뺐습니다. 지금 안정 이미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보수총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고 또 일부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으로서 저희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현상 유지 경쟁이 돼버렸다, 대선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는 이미 됐고 그거는 이미 구분응선을 넘은 것이고 문제는 그 내용이 갈수록 현상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봅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글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08번님, 노동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몇 % 정도가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표를 드릴까요? 5959번님, 사드 배치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또는 계획이 있나요? 7284번님, 이 정의당 의석수가 크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권을 하신다 해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노동자의 몇 프로인지는 우리가 한국노총이 이제 곧 총투표를 통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역시도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직된 노동자들의 적어도 상당수는 저희 쪽으로 이미 지지가 대세가 굳혀지고 있다고 보고 문제는 874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 우리가 정의당이 비정규직 정당을 표방한 당이에요. 그런 만큼 조직되지 않고 여러 개의 어떤 그 조직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각성되기가 여건이 불리한 우리가 그분들께 끊임없이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월급이 151만 원도 안 되는 그다음에 1년 이하 일자리가 54%인 이런 분들이 상당수 이제 곧 참여해 주실 거다. 두 번째로 사드 아니면 뭘로 막냐. 자, 사드는 배치한다고 해도 한반도 방어에 그렇게 결정적 도움이 안 되고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안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목이에요. 이 사드 하나로 대한민국 방어, 북한 미사일 방어를 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단독 집권하면 국정 운영
정의당 힘만으로 안 됩니다. 이건 뭐 파격적인 연대와 연립 아니면 네.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누가 집권해도 지금 여소야대입니다만 네. 이런 필요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정 운영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실 인사 없이 책임 운영하겠다. 결과에 책임지는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입니다.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질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